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사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사 대책에서 약속한 25만 채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서 올해 들어 역대 최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들에게만 입주권을 주는 규제를 피하려고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보다 14억 원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해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거주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 일대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의 잇따른 대책 규제가요, 지지부진하게 흐름을 보였던 재건축 추진에 동력을 제공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금 청산을 피하려는 막바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반론도 뒤따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속속 좀 눈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된 이사 공급 대책,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어디로 흘러가게 할지 오늘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25번째까지 이제 대책은 나왔고요. 자,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지금 이사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수요 쪽을 계속 억제하던 거를 이제 공급이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옮겼다는 이제 어떤 하나의 전환점 또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가 하나가 생겼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계속 수요 억제로 가던 것을 공급 확대라는 쪽으로 어떤 포인트를 다시 바꿨는데, 자, 그러면 또 여기에 따른 또 후폭풍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많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지금 서울 안에서 지금 공급한다고 하는 32만 가구에 대한 실효성이죠. 자, 과연 이게 정말 공급이 될 거냐, 정말 설왕설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정비사업 쪽,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쪽에 지금 이제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을 2월 4일로 아예 이제 못을 박아버리면서 아직 지구 지정이라든지 아직 사업 시행이 전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아예 날짜를 그냥 못 박아버리다 보니까 이 이후로 지금 또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또 후폭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어쨌든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지금 경기권 쪽에 있는 이제 그 신규 택지겠죠. 그래서 신규 택지를 좀 빨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신규 택지가 어디에 될 거냐? 자,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후폭풍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여러 가지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디로 갈지 또 갈 길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요. 하나씩 제가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 지금 시장 상황만 좀 체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 대책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사 대책이라는 것이 어쨌든 뭐 홍남기 부총리가 이것은 공급 쇼크에 가깝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공급 많으니까 막 이렇게 집 사는데 너무 이렇게 막 몰려들지 마라 이런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이사 대책이라는 하나의 83만 가구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매머드급 공급이 가지고 있는 뭐 그것이 그날 뭐 딱 발표가 되면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쫙 줬어야 됐겠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83만이라는 숫자에 대한 파급력은 뭐 그렇게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효과가 그렇게 좀 미미하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또 뭐 각 단지들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청약 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새 아파트 쪽이죠. 그리고 이제 막 공급 입주가 되는 쪽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 또 뭐 기존에 있는 뭐 집들하고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집들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승 흐름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서울 등 뭐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우리가 세 곳을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하죠.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0.3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렇죠. 지금 이제 주간 상승률이니까 자, 여전히 역대 최고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자면 서울이나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승폭 자체가 더 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울하고 경기권 쪽은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관망 쪽이 조금 가깝겠다. 제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인천 쪽은 지금 상승이 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이 오히려 지금 수도권 전체 방향을 좀 끌어가는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쪽에서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바로 아파트 쪽의 경매 시장이 되겠죠.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같은 경우도 아파트 경매 시장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자, 공급 쪽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게 경매 시장이거든요. 자, 근데 경매 시장도 아직 뜨거운 열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건 중에 4건이 지금 낙찰을 보이고 있고 그 낙찰가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20대 1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바로 매물 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매물이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자, 지금 매물이 약 한 4532건 정도, 지금 서울만 봤을 때 그런데요. 92건 정도. 자, 지금 뭐 몇만 건 안에서 지금 100건 안 되는 숫자가 유의미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매물이 조금 뭐 소폭이지만 늘어났다는 건 일단은 조금 유의미하게 받아들인다라면 지금 다주택자들의 고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공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급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뭐 좀 시점들이 있겠죠. 뭐 한 2023년, 2025년, 뭐 2027년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거라면 내가 계속 지금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이런 많은 보유세를 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될까? 지금 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5월 31일이라고 하는 지금 시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뭐 6월 1일이 넘어가면 또 양도세 중과가 또 10%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지금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겠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체 건수로 봤을 때는 거의 14만에서 15만 건 정도가 그래도 평균적인 어떤 뭐 매물 양이라고 봤을 때 아직 뭐 한 4만 건, 5만 건, 3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주 뭐 유의미하게 보긴 어렵겠다. 그렇지만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져서 지금 3월에서 4월 정도에 일시적으로 급매라든지 매물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서울에 32만 가구가 지금 가장 뭐 그렇죠.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실제 공급에 대한 것들이 이제 퀘스천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만 222곳이나 되는데, 자, 이게 누구도 지금 모른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정부도 만약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뭐 없이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신규 택지,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수도권 쪽에서 지금 뭐 3기 신도시처럼 그냥 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거기에다 그냥 아파트를 몇만 가구 공급한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로 뭐 그냥 쉽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 서울 도시만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민간의 참여가 지금 원래는 4분의 3동이었던 거를 3분의 2로 물론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3분의 2동이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뭐 그 이사대책 나오고 나서 지금 서울 쪽방촌 쪽에 지금 뭐 개발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지금 뭐 주민들도 반발이 심하고 특히나 지금 그쪽은 거의 90% 정도가 거의 외진 비율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 실거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1세대 1주택 기준이고 무주택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지역이 개발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 돼도 내가 입주권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찬성을 할 리가 별로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들이어서 지금 당장 벌써 이사대책 나오자마자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뭐 그러면 얼마가 공급이 될 수 있다. 딱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자, 또 하나가 현금 청산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그렇죠. 자, 만약에 지금 2월 4일 이후에 지금 이런 정비사업 후보지에 내가 집을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 받는다. 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그 부분을 자, 이것이 지금 재산권 침해 위헌이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서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계속 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이사대책 이후에도 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 입주권 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국토부 쪽에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걸로 일단은 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얼마나 이 사업에 참여를 할까? 민간이 참여를 안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2만 가구에 대해서 지금 계속 퀘스천, 실제 물량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언론기관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사대책이 그러면 정말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겠냐? 그랬더니 53% 절반 훨씬 넘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겠다. 자, 이게 지금 심리 게임이거든요. 자, 정부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물량 확보라든지 아니면 신규 택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통령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지역은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미리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아무래도 83만 가구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좀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런 좀 심리적인 시그널을 주고자 함인데 시장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또 심리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 과연 이 성패가 결국은 신뢰에 달려 있는데 그 신뢰를 줄 수 있을지 그것은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수도권 18만 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뭐 아까 앵커 오프닝에서도 뭐 지금 다들 지금 나서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빠르게 뭐 공급하겠다. 자, 일단 지자체 협의 후에 두 사채로 나눠서 지금 상반기 지금 당장 지금 다음 달에 지금 발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5곳에서 20곳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얘기 되는 것들이 하남, 교산하고 남양주, 왕숙 쪽 지금 동쪽이죠. 서울의 동쪽 지역 쪽에 기존 3기 신도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묘하게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대규모로 지금 묶었어요. 자, 이것이 그러면 3기 신도시 확장을 위한 거냐? 물론 지금 경기도 쪽에서 그거 아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쪽에서 있는 기업들 이전 부지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치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성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좀 더
확장되는 이쪽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서쪽을 보자라면 지금 광명이나 시흥지구, 우리가 광명 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얘기 나왔을 때도 계속 거론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창릉 쪽 주변으로 해서 지금 아직도 땅들이 있으니까 이쪽도 얘기가 되고 있고, 김포의 뭐 고천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자, 다 요런 지역들이 지금 다 서울에서 좀 가까운 지역들, 이런 것들이 4기 신도시로 지금 개발이 뭐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구체적인 것들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자, 결국 정부가 지금의 이 패닉바잉 2030의 패닉바잉 멈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자, 수도권에서 200만 호, 지금 200만 호 얘기가 나온 것은 기존에 지금 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약 한 12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 이번에 80만 가구 합치면 200만 호가 넘는다. 뭐 2000년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다. 물론 팩트는 맞죠. 자, 그래서 무리하게 집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대책 물량 낙관적 수치 아니다. 이거 200만 호, 83만 이거 낙관적인 거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또 하나가 이거 지금 뭐 그 4월에 있는 보궐선거 위해서 지금 당장 내놓은 거 아니냐. 자, 단발성 프로젝트 아니냐 이랬더니 지속 가능한 정책 목표 제시한 거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자, 이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자, 뭐 지금 계속 수요 억제하더니 돌고 돌아서 결국은 공급으로 왔냐. 지금까지 공급 필요 없다고 하더니 입주량 평년보다 30% 많다고 하더니 결국은 공급으로 온 거 보니까 참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되겠고. 자, 더더구나 이 대책이 결국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래 멈춤 대책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새 아파트 쪽이 지금 풍선 효과를 보고 있어서 이미 뭐 1, 2억 지금 올라가는 곳들도 많고 매물 자체도 지금 새 아파트 조금 좀 걷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더더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까지 어차피 부지만 확보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025년까지 땅만 확보하면 결국은 입주할 수 있는 거는 2, 3년 후인 2028년에나 가능한데 벌써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 퀘스천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이사 공급 대책의 후폭풍이 과연 시장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를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정부는 3080 플러스라는 공급 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은요, 이게 장기 플랜이고 아직 명확하게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불안하실 텐데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유망 투자 지역의 전망을 살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도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1:1 무료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 대표님은 오늘 어디 소개해 주실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2호선과 5호선 지나는 영등포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영등포구는 서울 3도심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이렇게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영등포구에서 오피스텔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자, 일단 뭐 이번에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나왔고 실효성에 대한 것들이 퀘스천이 이제 많이 있지만 정부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렇죠. 지금 준공업 지역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뭐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준공업 지역이 지금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영등포 일대거든요. 영등포가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가 이제 준공업 지역인데, 자, 이쪽에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미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상업 기능을 더 넣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용적률을 더 높이고 이런 방법들. 자, 상업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뭐 주거까지 보태준다라고 하면 이제 영등포는 정말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늘어나고 지금 뭐 쇼핑이나 이런 상업 인프라는 상업 인프라대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거는 또 주거대로 인프라가 다 갖춰지는 이런
정말 컴플렉스한 그런 3대도심이 되게 더더구나 지금 3대 업무지구의 하나인 여의도를 지금 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영등포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역세권인데 그것도 그냥 뭐 지하철 노선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2개, 네, 더블 역세권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2호선 뭐 당연히 뭐 가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순환선이면서 뭐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5호선은 바로 그렇죠. 여의도로 직접 뭐 한 3-4정거장에 가면 그러니까 직접 여의도 심장부로 가기 때문에 또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과 5호선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는 또 부동산의 황금 라인의 하나인 9호선 당산역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거의 트리플 역세권에 가까운 영등포 구청역 쪽에 도보 5분 거리, 늘 제가 도보 5분 거리 이내 초역세권을 투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또 뭐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역세권 쪽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으니까요. 자, 여의도 개발하고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금 계속 뭐 순항 중에 있어서 이것이 또 가시화됐을 때 훨씬 또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평동, 당산동, 물레동 전체 다가 중공업지역. 뭐 정말 서울 시내 안에서도 이런 지역은 없죠. 자,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또 영등포 구청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중심이 되겠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영등포 구청역이 당연히 지금 2호선하고 5호선, 특히나 5호선은 바로 지금 여의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당산역 9호선 바로 위에 있죠. 자, 여기에다가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되면 바로 또 그렇죠. 내 집 앞으로 지나가게 되고 또 여의도까지 그냥 뭐 이제 위는 다 공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죠. 뭐 걸어서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5호선은 뭐 그대로 또 유지가 되겠죠. 특히나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엔 GTX 지금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까지 해서 또 광역 급행 철도들도 생기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안양천 쪽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생기고 있고 지금 이 주변에도 영등포 구청역 쪽에 특히나 양평동이라는 곳이 코스트코라고 하는 아주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 있죠. 바로 옆에 또 롯데마트도 있는 지금도 이미 번화하고 이 주변으로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과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등포구 양평동을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오피스텔입니다. 전략 좀 세워주시고 투룸 기준의 가격까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여의도, 강남, 종로 요 3대 도심의 영등포라는 거 짚어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중공업지역 활성화하고 또 역세권 고밀화 개발하면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자, 그러면서도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이 있는 이미 완공돼 있는 신축 풀옵션의 투룸 아파트 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아파텔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억 4천에서 3억 한 5,500 정도 되는데 전세가 약 한 3억 2,500에서 3억 3,500이다 보니까 정말 1,500에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소액을 가지고 더블 역세권 여의도 가까운 곳에 투룸을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대부터 부담 없이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찾아봤고요. 자, 1대1 무료 상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에 유망 투자 지역을 살펴드린다고 하고요. 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1대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강남 쪽으로 오히려 더 신규 매수세가 또 쏠리고 있는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허가도 확실히 줄었고,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앞으로 또 개발 호재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률이라든지 이제 집값 상승률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핵심 지역이죠. 서울의 핵심 지역 중에 핵심인 지역들을 좀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 속에서 든든한 강남 지역에서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6천만 원 내에서 4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직장인들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소형 오피스텔 찾아볼 곳이요. 또 업무 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역삼동입니다. 자, 역삼동 주변부터 가볼까요? 네,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번 입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변모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격 자체가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방송을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가 상승률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통계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서울의 이제 인구수는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대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 주택이라든지 이제 소형 오피스텔의 수요 자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직장인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직장인 수요 자체들이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신다면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4구 내에서도 강남구입니다.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내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단지라든지 이제 상업 단지라든지 굉장히 크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꼭 한번은 좀 거주를 해보고 싶은 지역, 또 투자를 꼭 해보고 싶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바로 이제 두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삼성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제구로 복합 개발지구로 인한 그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잠실동,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투자가 어려워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사 효과로 이제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라든지 투자 심리 효과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 국제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반사 이익을 받는 지역이 역삼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동하고 이제 불과 이제 두정거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 삼성동 쪽 라인하고의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으로도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삼동은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오피스텔은 역삼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걸리고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1.5룸 오피스텔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선 라인을 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바로 한 정거장에 우리나라 최대의 상업 업무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이제 강남역과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바로 이제 9호선 라인을 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분당선이라든지 이제 왼쪽에는 이제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여러 노선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뭐 버스 노선들은 뭐 쉼 없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우선적으로
교통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다. 강남인 만큼 다양한 생활 인프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역삼동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강남에서도 초역세권의 신축 오피스텔 매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지역 역삼동, 논현동 이쪽 라인은 워낙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또 수월하다. 특히나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좀 활용을 하셔서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축에 한해서 취득세를 85%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보다는 이런 소형 오피스텔 투자가 굉장히 유리하겠다라는 점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역삼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수많은 업무 벨트 속에 속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테헤란로 업무 단지라든지 아니면 강남역의 큰 상권, 앞으로 강남역 상권에서도 이제 수많은 업무 타운이 또 생겨난다라는 점, 또 서초도로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집가 상승도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위쪽에 뭐 논현동이라든지 신사동, 뭐 먹자골목이라든지 다양한 생활 인프라, 뭐 청담동의 명품거리라든지, 뭐 바로 위쪽에는 또 언주역의 또 의료관광 산업벨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래쪽 양재동 라인의 R&D 연구단지 개발센터라든지, 또 삼성동의 국제기술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인 핵심 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 강남구 역삼동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 수많은 지역 가운데 왜 집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하는 지역이 강남인지는 저희가 뭐 입지도 입지지만 개발 호재의 이 크기를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역삼동 쪽의 개발 호재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서울의 핵심 개발 호재인 이제 국제기술 복합 개발지구가 바로 오른쪽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핵심 사업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일자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 자체가 앞으로 이제 5년, 6년 후면은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좀 미리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역삼동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국제그룹 개발지구 같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역 자체를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개발 계획 아래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숙박, 업무, 컨벤션,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가시적인 지금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스 산업단지가 가장 좋은 이유가 이제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그리고 업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되겠는데요. 바로 핵심 사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현대차 GBC라든지 또 잠실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연이어 탄생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 물량이 가장 또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이런 도심의 역세권의 신축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 물량이 인허가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워낙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민간 사업자들이 짓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적인 면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허가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GBC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몇 층까지 짓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50층 이제 3개동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GBC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후가 되면은 정말 삼성역 인근에 굉장히 큰 건물 3개동이 들어서면서 현대차 계열사들의 고소득 직장인들이 120만 명
일자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임차 수요를 대비하실 수 있는 지역에 좀 투자를 해보시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동대로 복합개발센터 정말 이것도 정말 서울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강남 교통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지만 복잡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이제 철도 중심의 교통센터가 이제는 모두 다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제 강남의 거대한 지하 도시가 또 생겨나겠는데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사이에 거대한 지하 도시가 탄생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A 노선과 C 노선 두 개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위례신사선이라든지 KTX라든지 이제 버스 노선 52개가 지나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의 복합 환승센터가 내 집 근처에서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또 교통이 좋아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는 이제 차들이 지나가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지만 거주 환경이 굉장히 또 쾌적해지는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이만큼 뭐 핵심 사업과 더불어서 교통 호재 또한 어마어마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GTX A 노선과 C 노선이 삼성역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필두로 해서요. 이제 바로 왼쪽 편에 또 신분당선 연장 구간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용산까지 이어지면서 강남하고 용산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위례 신사선이 이제 위례에서 삼성역을 거쳐 또 신사까지 들어가는 위례 신사선까지 추진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이면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똘똘한 한 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남 지역 한번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금액이 가장 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큼직큼직한 호재들이 사방에 있다는 게 또 강남구 역삼동만의 매력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곳에 신축 공급이 부족한다는 점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전략도 세워보고 싶고요. 자, 1.5룸 오피스텔의 시세까지 봐볼까요? 네,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도 강남입니다. 강남에서도 또 신축 1.5룸의 오피스텔의 공급이 적다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더군다나 이제 2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역삼역에서 한 도보 한 3, 4분 정도 걸리는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수요층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눈길이 갈 만한 입지적인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 지금도 풍부한 직장인 수요, 우선은 테헤란로의 직장인 수요 자체, 아주 탄탄한 수요층 자체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뭐 바로 옆에 강남역 그리고 뭐 오른쪽에도 삼성역에 이제 수많은 풍부한 직장인 수요 자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으로 있고요. 또 강남이만큼 앞서 말씀드린 초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5룸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이제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6천에서부터 4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금액, 전세를 안고 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역삼동을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로 초역세권 오피스텔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이제 보증금은 한 2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까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역삼동의 초역세권 1.5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3구 안에서도 이 서초구 양재동이라는 동네의 매력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지역에 만약에 거주를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입지적인 유리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양재동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양재천이 떠올리실 겁니다. 서초구 내에서도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강남이만큼 주변에 많은 업무 시설이 둘러싸여 있지만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해서 또 이런 점들을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들이 또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또 양재동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재천을 끼고 있습니다. 이 양재천이 내 집 바로
도보 1분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천에 따라서 예쁜 카페라든지 이런 먹거리들이 잘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강을 따라서 천변을 따라서 주변의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은 양재동이고요. 지금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호선과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을 또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GTX C 노선까지 들어서면서 이제 강남에서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굉장히 귀한 입지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또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인근의 지방으로서의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아무래도 이제 강남 내에서도 아래쪽이 또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방과의 진출이 좋아서 여기 많은 유통 대형 마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밀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딱 한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또 역시나 강남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도 이용이 가능한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아주 편리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오른쪽에 도곡 대치동 학원가라든지 앞으로 이제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받쳐져 있음에 동시에도 서초구 내에서도 좀 가장 저평가받고 있어서 접근이 지금은 굉장히 쉽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업무단지가 위쪽에 이제 강남역 라인의 업무단지, 테헤란로의 업무단지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양재 R&D 연구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연구원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이 양재동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서초로 라인의 정보사부지, 옛 정보사부지에 앞으로 또 첨단 업무 단지가 또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시나 양재동 자체에도 수많은 업무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업무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녹지 공간, 뭐 말죽거리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이런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런 주거 환경을 좋아하는 직장인들의 수요 자체가 넘쳐나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지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요, 바로 주변에 천이 흐르고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게 마음을 또 쾌적하게 만들어줄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해서 강남이라는 점에서 또 우리가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초구 양재동에서는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강남인 만큼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이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재 R&D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R&D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의 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제 상쇄를 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의 바로 위쪽에 강남역에서 서초역 라인에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이제 오래되고 이제 저층의 낡은 건물들을 용적률을 향상을 시켜줌으로써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수많은 일자리들이 또 형성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강남역, 양재역에서 바로 위에 이제 강남역 주변에 롯데칠성부지라든지 코롱부지라든지 이러한 강남의 알짜배기 노른자 땅이요. 이제 업무단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삼성타운과 더불어서 이제 3개의 업무단지들이 나란히 들어서면서 역시나 바로 집 위쪽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된다라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금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GTX C 노선이 들어서면서 삼성역까지 그렇게 된다면 한 정거장, 그리고 청량리로 이제 2정거장이면 가까이 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지금은 2가지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GTX C 노선이 들어서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바로 이제 양재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도 지금 양재역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또 연장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 일대에 공사 현장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1단계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겠고요. 앞으로 또 용산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양재에서 용산까지 굉장히 빠르게 국제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호재의 프리미엄을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
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호재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접한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 교통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상부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듦으로써 강남구에 정말 큰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양재동은 서초구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만큼 집중해봐야 될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느 지역에 GTX가 지나간다는 소문만 돌아도 가격이 높게 뛰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자, GTX 노선이 직접 지나가는 양지역 역세권입니다.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고 싶은데 이사님께서는 여기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의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보통은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 주택들이 양재 시민의 숲역 쪽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은 앞으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개동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변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곳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 집 근처 바로 도보 1분에 양재천, 양재 카페 거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주거 환경 자체가 강남 내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강남권 내에서도 GTX 노선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도 투자 전략을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이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강남역 인근에 이제 인프라 자체들이 더욱더 확충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GTX 신호선과 양재천을 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선호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강남권 내에서도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6월 말에 준공이 예정인 선분양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5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양재역의 신축 투룸은 이미 5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4억 8천에서부터 4억 9천,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세 시세가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점이 강남에서도 GTX 노선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양재동에 직접 한번 오셔서요, 이제 주변 환경이 어떤지 이런 임장 활동을 통해서 양재동의 입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3구 안에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올해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혹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1:1 상담을 전화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주제는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과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이라고 하고요. 외출 따로 하지 않으셔도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미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렸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